네, 동부그룹 관련 사항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경제팀의 이지수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동부그룹 현재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맞습니다. 동부그룹에 지난해부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건설과 제철 부분에서 이 유동성에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당초 동부는 계열사인 동부제철 인천공장 또 동부발전 당진을 패키지로 묶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유동성을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또 합의가 됐던 상태인데, 당초에는 이 포스코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전격적으로 그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채권단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사죄 출연을 요구했습니다만 김 회장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장남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내놓지 않겠다고 버틴 건데, 사실상 이 의미를 풀이를 해보면 동부화재를 비롯해서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사로 풀이가 됩니다. 이 채권단에서는 동부제철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수순을 밝게 맡기겠다, 이런 의사로 풀이가 되는데, 이제 관심사, 그렇다면 채권단과 동부그룹이 동부제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동관리를 하느냐입니다. 이미 그 산업은행과 동부가 자율협약에 합의했다고 밖으로 밝혔지만 신용보증기금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 신보가 동부제철의 회사채 60%를 인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채권단과 동부그룹의 자율적인 합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단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경우에 동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이 동부 계열사들에 대한 자율협약에 실패하게 되면 과연 어떤 수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수순이 바로 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입니다. 동부가 그 동부제철 구조조정에 대해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채권단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그 근거인데요. 이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정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법정관리입니다. 이 동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에 법원이 이 판단에 따라서 채무를 동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회장을 법정 관리인으로 세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그 동부 쪽에는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이뤄왔던 구조조정 작업이 백지화되고 시장의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동부와 이 채권단의 결정이 주식이나 이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자율협약으로 가느냐,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아니면 법정거리를 가냐, 다음 주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이 대주주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느냐 마냐, 이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과 동부그룹 협상 진행 상황,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이 시작이 되면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분들, 투자자들에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요. 하지만 그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로 넘어갈 경우에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부그룹이 금융계열사 지분의 담보 제공을 거절할 경우에 이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협약도 어떤 방향으로 될지 알 수 없고요. 따라서 지난해 동양 사태를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채권단과 금융당국, 동양그룹이 이 당시에도 그 줄다리기 끝에 결과적으로 파국에 이르는 결말을 냈습니다.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고요.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화될 경우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채권단 전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채권 투자나 그 후폭풍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재무 건전성 또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업의 다른 투자를 결정할 때도 향후 전망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투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그룹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현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팀의 이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